아마 충격받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 빅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위치는 저는 일단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일부 물량을요. 자, 오늘은 국민주식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볼 것도 없죠? 삼성인데. 추후에 제가 왜 이 방금과 같은 말을 했는지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영상 한 편 찍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아마 충격받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사실 미래의 먹거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죠. 뭐 이미 현재도 그렇긴 하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꼭 앱이나 웹상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뭐 플랫폼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무형의 컨텐츠까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삼성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도 좀 평정했으면 하는데 뭐 욕심이죠.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노린다는 거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좀 한참 됐죠. 비메모리 반도체 평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삼성이. 그때 저는 와, 역시 삼성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휘발성이 있고 비휘발성이 있는데, 휘발성은 램이죠. 램. 비휘발성 SSD. 뭐 휘발성이라고 하면 램은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갑니다. 이 안에 저장돼 있던 게. 그리고 비휘발성 SSD는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드디스크처럼 날아가지 않죠? 전원을 꺼도.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 계산, 뭐 연산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CPU, 그래픽카드의 GPU, 뭐 핸드폰의 APU 등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SSD의 자료들이 저장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SSD의 자료들을 자주 쓰는 자료들을 램에다가 임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CPU는 램에 있는 자료들을 꺼내 와서 연산을 하고 자주 쓰는 자료들은 꺼내 와서 연산을 하기 쉽게 램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생각을 하는 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조수석에 있는 뭐 과자들, 그럼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제가 오른손 뻗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조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SSD는 뭐냐? 뒷좌석이나 트렁크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단 얘네 두 개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얘는 생각, 연산을 하는 애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물론 CPU에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것까지 뭐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3나노, 3나노 하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얘네 둘은 메모리고요. 뭐 3 플러스 4는 7. 물론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CPU가 하는 거죠. 지금 SSD 얘네들은 메모리, 기억이 되어 있는 걸 빼올 때만 전기를 쓰겠죠. 물론 그 대기할 때도 전기는 쓰긴 하겠죠. 하지만 CPU는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연산을 하고. 예를 들면 3은 000, 4는 111. 이 CPU의 언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 플러스 4는 7이면 000 플러스 111은 000, 111. 이런 식의 계산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CPU는. 그러면 전기를 엄청 많이 먹겠죠? 실제로 얘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고요. 그래픽카드도 뭐 GPU 때문에 많이 먹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이것 또한 수많은 계산의 결과치죠? CPU가 수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는 흰색이니? 흰색이면 1. 너는 검정색이니? 검정색이면 0. 아니면 시작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 코딩이 이렇습니다. if, then,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이죠, 조건.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많이 거쳐서 만약에 흰색이야 1, 그럼 여기 흰색을 뿌려주는 거고요. 검정색이야. 아니면 시작으로 가서 검정색이네, 0이네. 그러면 이 글씨 색깔 검정색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수없이 많이 하죠. 그럼 전기도 많이 먹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으면 또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에 작은 나노의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계속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뭐 열 발생하는 거 알겠어. 근데 작은 거랑 큰 거랑 뭔 상관이야? 열선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열선이 붉은 열선.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굵으니까 당연히 저항력이 더 크겠죠? 얇은 열선, 열이 덜 발생하겠죠? 그리고 전기도 덜 먹겠죠? 얇으니까. 똑같은 한 길을 가는데 굵으면 전기를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만큼 열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똑같은 길이 얇은 길이에요. 그러면 전기도 덜 줘도 되고 그만큼 열도 덜 발생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다음 단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전기를 덜 먹고, 그리고 그만큼 열도 덜 나기 때문에 속도도 더 빠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안에 더 많은 길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 14나노, 10나노, 7나노, 4나노, 3나노 계속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앞으로 AI는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할까요? 물론 저장도 많이 사용하겠죠. 저장은 좀 다른 개념으로. AI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CPU 개념에 연산하는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삼성이 비메모리도 우리가 점유율을 늘려서 1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점유율이 좀 낮긴 하지만, 그리고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여지까지는 요 메모리 반도체로 1위를 했던 회사죠. 매출액으로는 인텔도 제쳤었죠. 와,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그 여지까지 이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컸는데도, 네, 와, 대단하죠. 물론, 최근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성장세는 엄청 가팔랐죠. 자,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장세가 가팔랐는지. 자, 이거는 제가 캡처한 거고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글이었죠? 글. 용량을 보세요. 1KB. 그 이후에는 그림이 많이 들어갔죠. 14KB.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14,000바이트네요. 그리고 PDF 파일. 글과 그림을 합쳤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332KB. 자, 영상은 어떨까요? 영상은 100만 킬로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까지 계산하려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1.1기가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0.3메가, 0.01메가, 0.001메가, 얘는 1100메가입니다. 자,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지금 유튜브의 데이터 센터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뭐 앞으로도 더 영상화가 될 것이고 더 계속 앞으로도 이제 뭐 용량은 늘어날 테니까 이 또한 당연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평정을 하겠다라고 삼성이 선언을 했던 거고요. 멋있죠? 꼭 삼성이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또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미래를 잘 보는, 제가 뭐 이 거대한 아주 이런 큰 기업을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항상 미래를 잘 봐왔어요. 예전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선언하기 전에도 비메모리를 건드렸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 진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서 갑자기 뉴스도 나오고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소름 돋았어요. 역시 삼성이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던 이 나노, 3나노. 세계 최초로 삼성이 양산에 성공은 했지만 얘 관건은 수율에 달려있죠, 수율. 근데 이 수율은 기술력의 향상 속도는 뭐 TSMC가 이길 거냐, 삼성이 이길 거냐,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고요. 뭐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삼성이 어떤 걸 어떻게 해서 뭐 더 빠를 것 같다. 뭐 TSMC가 더 빠를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거는 솔직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열심히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말들일 뿐이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저는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 그래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거냐고요? 저는 한국 주식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장기 투자 물량에 대한 거는 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일부 물량으로 대응을 하기는 해요. 자,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도 60원대부터 초장기 카운팅을 다 하긴 했죠. 그런데 삼성 또한 두 가지로 카운팅이 가능해서 일단 전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추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우선주인데요. 제가 저번 첫 영상에서 카카오톡 기록이랑 다 보여드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위치는요. 저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물량은 팔 생각이 없어요. 단 일부 물량으로는 저는 항상 대응은 해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일부 물량을 팔고 여기서 그 물량만큼을 더 산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위치는 저는 일단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일부 물량을요. 이 가격에서 일부 물량을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건 또 알파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자산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뭐 계속 꾸준히 그래 왔기는 해요. 조금 최근에는 좀 그런 현상이 좀 심하네요. 플랫도 가능하죠. 플랫 가능하면 여기에 전저를 조금은 깨고 내릴 수도 있죠. 자, 이런 케이스 한 가지와 그리고 여기가 ABC로 끝날 게 아닌 전고 돌파 바로 하는 케이스, 그리고 삼각 수렴도 있을 테고요. 저번에 나스닥도 제가 설명드리는 와중에 보면 이 케이스를 좋게 봤죠. 왜냐면 추가 물량 태울 수도 있고 위로 한 파동 더 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움직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인 안정적인 투자만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물량으로서는 요 부근에서 일부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움직임은 똑같고요. 금액 차이만 조금 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오파가 나오냐, ABC 후 플랫 WXYXZ가 나와서 플랫을 만드냐, 그리고 삼각 수렴을 만들고 한 파동 더 위로 올리냐, 이 차이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ABCU WXYXZ가 나왔을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되면 큰 ABC 후 또 ABC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많이 빠지죠.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상황 봐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온 뒤 1, 2, 3, 4, 5파가 나오냐 뭐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일부 물량 정리 후 추가로 물량을 담던 그냥 바로 가면 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장기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면 내 거 아닌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 다 지우고요. 지금 여기가 단순 ABC가 아닌 애초에 처음부터 WX, YX, Z가 나온다. 그럼 여기 매수하기 좋죠? 그 다음은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여기서 태운 물량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고요. 여기 물량은 당연히 더 수익 보기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 그럼 ABC 이 부분에서 아까보다는 여기에서 정리할 예정인 물량보다는 더 많이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최소 여기를 한 번 더 깰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로 깨던 그래서 그 깬 위치에서 또 다시 물량을 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닌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가 아닌 그냥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가격은 저는 이 가격에서 일부 정리 후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주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뭐 경영에 참여할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매도의 추천이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 상황은 장기 투자 물량은
계속 가지고 갈 거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대응하는 물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한 건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산 거에 대한 대응 물량은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50% 정도를. 그리고 여기서 또 샀습니다. 그 카톡 내용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 물량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 물량이 3만 원까지 빠져도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묻지마 장기 투자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만의 장기 투자 물량에 대한 것도 저만의 매도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엘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장기 투자를 하실 건지 단기 투자를 하실 건지에 따라서 매수의 위치도 바뀌고요. 매도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런데 추후의 움직임 예측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일단 큰 움직임부터. 자, 1번 케이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물량은 냅두고 여기에서 대응할 물량만 일부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건 삼각수렴이죠? 똑같습니다. 삼각수렴도 겹치죠? 이 부분이 겹치죠? 그리고 지우고요. 이것도 열어는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도 겹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나온 뒤에도 최소한 파동은 더 깨죠. 이걸로 깨던 이걸로 깨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편하시겠죠? 네, 그리고 뭐 초장기 추세 카운팅 해놓은 게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현재의 초장기 추세 중에 어느 정도 위치다 라는 것은 네, 인지를 하고 있겠죠? 24년도 2월 앞뒤 2달, 앞으로 2달, 뒤로 2달 부근에 의미 있는 가격이 좀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네.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적어는 놨지만 의미 있는 가격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건. 이게 조건입니다. 현재 가격은 전저점과 전고점을 뚫지 않았을 때의 단기 물약 정리 가격이에요. 전고 뚫거나 뭐 전저를 뚫으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전저 뚫었을 때 이 위치는 매수하기 좋은 위치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주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지수도 그렇고요.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 분석으로는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보고 가격에 대한 판단은 싸다 비싸다를 항상 열어놓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않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한 월가 형이 그랬어요. 야, 네가 뭔데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냐? 월가에 있는 우리들도 판단을 안 하는데? 시장에서 현재 삼성전자 가격이 6만 원이면 현재 그 회사의 값어치는 6만 원인 거야. 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말도 맞죠? 제가 그때 띵했어요. 그리고 좀 많은 생각을 했죠. 그 말이 맞는 게 전 세계 70억 명 중 특히 뭐 삼성전자는 뭐 한국의 국민 주식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인들의 주식이기도 하죠. 자, 전 세계 70억 명 인구 중 투자를 하는 인구가 10억 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또 그 중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인구가 1억 명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그 1억 명한테 너 이 주식의 값어치가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 라고 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진짜 이거는 좀 사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이 가격이라는 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가격이에요. 그죠? 뭐, 워렌 버핏 형이 아니죠. 할아버지의 생각만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국인들의 생각만 담겨져 있는 가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지껏 퍼가 몇 배니 여지껏 퍼는 뭐 12배가 평균적이었어. 그거 과거예요. 그쵸?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라는 거는 3차 산업일 때죠. 그리고 과거의 분석인 거죠. 물론 뭐 항상 과거를 빗대서 분석을 해왔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이 주식이 가치주였다가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4차 산업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언어보다는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과학이에요. 추후에 제가 왜 이걸 과학이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이걸 뭐 영상을 뭐 한 편당 뭐 40시간씩 찍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나스닥은 계속 잘 가고 있네요.